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상생활에서 이 사진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쩌면 또 사진이 하나의 언어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주에서 특별한 사진제가 열립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주 국제사진제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합성 기술을 접목해서 이 독특한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죠. 네, 7개국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또 한번 가셔서 사진 기술의 변화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주말 가까우면서 주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를 위한 행복한 쉼표.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쉼표가 되는 그 순간이 언젠지 오늘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전시회나 공연, 또 영화 한 편도 일상의 행복한 쉼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가다 산책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일상의 행복한 쉼표가 되는 순간, 지금 생방송뷰로 문자로 보내주길 바랄게요. 네, 꼭 특별한 게 아니어도 요즘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잠깐 나가서 예쁜 꽃 하나 보고 오는 것도 쉼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소식에서는 이번 주말 이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을 이 문화 공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승암산 자락을 병풍을 삼아서 전주의 한옥과 또 달빛이 어우러진 마당 창극인데요. 변사또 생일잔치에 다녀왔습니다. 춘향을 황사의 옥새 금칼시오 하옥하네. 왜 인간은 아무도 상종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내가 또 무슨 거두나 안 하는 게 내가 어찌나 그렇게 수고해 생각하면 그래서 200% 하고 여러분 갈 때 땅에 주저앉아. 그리고 거북이 걸음으로 사선으로 가. 밤이 깊도록 꺼질 줄 모르는 연습장의 불빛. 그곳에서 막바지 연습에서 받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연습도 실전처럼 긴장감마저 감도는 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친구 프로젝트 한번 어떠하냐? 이번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변사또 생일잔치를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변사또의 어긋난 사랑 이야기, 또 변사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작품에 녹여들었습니다. 그대 떠나가고 나 홀로 쓸쓸하네. 여인들이 돈과 명예에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그건 소수일 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지요. 춘향이는 내 생각할까? 음악, 안무, 스토리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젊어지고 또 일반 관객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극은 지루하다는 편견은 그만. 신명을 더해주는 깜짝 풍물놀이를 랩과 춤사위까지 엿보고 나니 실제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밝아온 공연 첫째 날. 실감나는 몰입을 위해 변신하는 이 시간. 배우들에게는 가장 설레고 긴장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변사또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기존 춘향전에서는 변학도가 막 해학적이고 또 폭정을 펼치고 이렇게만 비춰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역으로 변학도도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다. 근데 사랑이란 거에서 배신을 당하고 사랑도 돈으로 사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막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갈취하고 착취하면서 그 돈으로 모든 여자들을, 이 세상 여자를 다 내 여자로 만들겠다. 이런 나쁜 짓을 하죠. 내가 결과적으로는 춘향이의 그 절절한 사랑을 통해서 다시 개과천선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변사또를 개과천선하게 만드는 주인공. 조선시대의 절세미녀로 알려진 춘향에 걸맞게 오늘의 춘향이도 화려하게 변신 중인데요. 변사또 생일잔치 어떻게 관람하면 좋을까요?
포커스가 그 다양한 사랑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사랑과 그리고 고난을 지나고 역경을 이겨낸 또 나중에 화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달부터 준비해서 지금 3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음악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하기 때문에 관객들 여러분들에게 빨리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 많이 설레입니다. 공연의 화려함을 더해줄 세트와 음향, 객석까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수백 번 반복했을 노래와 춤이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배우들.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존 춘향전에서 작품을 많이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선율을 기본으로 하되 또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도록 현대적인 음악 기법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배우들만 무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에도 해주시면 더욱더 재밌게 그걸 관람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하나 했는데 이게 웬 잔치상인가 싶으시죠? 변사또 생일잔치도 식후경 무대를 보기 전 잔치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연입니다. 공연 보기 전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오늘 잔치상이잖아요. 거기에 국수까지 먹으니까 너무 좋고요. 저기 그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마을 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니까 진짜 잔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춘향가의 색다른 변신. 옛 춘향가에선 볼 수 없던 진귀한 풍경이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풍성한 무대. 흥겨운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그리고 등장한 반가운 얼굴. 상극기의 히어로 왕기성 영창이 깜짝 소리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재밌고 액티비티하게 기대돼요, 앞으로도. 저희가 평소에 봤던 그런 춘향전이 아니고 새롭게 이렇게 각색했던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춘향가의 색다른 변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 고즈넉한 한옥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소리 한마당 마당 창극 변사또 생일잔치에서 힐링해보는 건 어떠세요? 변사또 생일잔치! 네, 국악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공연을 보면 국악이 조금 더 재밌고 또 즐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춤도 추고 랩도 함께 네.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젊은 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을 봤지만 공연을 보기 전 이 전통 문화 체험과 잔치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연까지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 있는 한빛 문화관에서 열립니다. 토요일 저녁에 변사또 생일잔치 가셔서 또 즐거운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를 위한 행복한 쉼표. 네, 행복한 쉼표입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의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쉼표가 되는 그 순간
지금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캠핑이나 여행도 쉼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맛있는 음식도 될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저의 쉼표가 됩니다. 여러분의 쉼표는 무엇일지 궁금하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피 한 잔 쉼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김동아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 LTE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꿈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 있을지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네, 어디 계시죠? 아유, 너무 귀엽네요. 동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건가요? 왕자님이 오셨네요. 우리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인데요. 지금 이 뮤지컬의 제목은 마녀는 내 친구라는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왠지 우리는 마녀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친구로 삼는다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양한 캐릭터, 우리 어린 친구들과 여기 또 어른이 계신데요. 자, 네, 오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장 보니까 마녀 어떤 역할을 같은데요? 맡으셨죠? 저는 마녀는 내 친구에서 마녀 역할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마녀죠. 제가 동화에서 본 마녀들은 다 뭐 할머니고 뭐 매부리고 그러는데 마녀치고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요. 그렇죠. 네네네네. 네. 자, 마녀는 내 친구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녀는 내 친구는 평생 외롭게 혼자 집에서만 살던 마녀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생일 파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뮤지컬입니다. 그러면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만났을 때 놀랐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좀 기절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세요. 역시 뮤지컬 배우답게 손짓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고 눈도 크지 않습니까? 정말요. 프로 F로 고맙습니다. 알겠고요. 네. 자, 다음은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만나서 기획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쭉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이 마녀는 내 친구는 어떤 계기로 기획을 하게 되셨나요? 예전에 제가 어린이 뮤지컬 무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대를 통해서 소심한 아이들이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용기 있는 아이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아이들한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이 마녀는 내 친구도 그렇게 기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접 무대에서 뭐 공연도 하고 하셨던 건가요? 저도 무대에서 공연을 하지만 이번 공연은 우리 아이들하고 여기 배우들만 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약간 목이 잠기신 것 같아서 뮤지컬 창법을 한번 시원하게 한 번만 질러주시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박수 한번 주세요. 네네네. 네네, 한번 해주시죠. 네. 네네네. 와.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5세부터 15세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과도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요. 대표님 아쉽지만 여기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친구가요. 자, 우리 친구들 잠시만요. 네, 앞쪽으로 오시고. 자, 딱 봐도 백설공주네요. 복장을 봐도 네. 어떤 네. 의상인지 캐릭터일지 알 것 같은데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 역할을 맡은 중학교 1학년 최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습을 하면서 뭐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힘든 점은 좀 있었지만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게 힘들었었는데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들께 칭찬받아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공주님이잖아요. 공주님은 뭐 지금도 이쁘지만 뭐 연기에서 이쁜 표정 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카메라 표정 연기 보시면서 중요하죠.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이쁜 표정 하나만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이쁩니다, 이쁩니다. 이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너무 잘 봤는데 지금 또 다른 뮤지컬 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생일 파티에서 일어난 일을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생일 파티에서 일어나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 네, 편안하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친구들 표정이 다 하나같이 밝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되겠죠. 네. 이야, 잘하는데요? 자, 잘 봤습니다. 네, 더 보고 싶은데. 장면이 생일 파티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뒷내용이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네. 지금 공개할 수가 궁금합니다. 없고요. 저는 또 옆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눈에 띄었던 친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목이 많이 쉬었네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짱구 시리즈에서 유리 역할을 맡고 있는 9살 하윤비입니다. 박수. 아니,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목이 다 쉬었어요. 비웃네요. 연습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한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도 쉬었지만 저는 더 대단한 게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다리에 붕대를 메고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아니, 연습하다가 다친 거예요? 누구랑 부딪혀서 다친 거예요. 누구랑 부딪혀서 다쳤구나. 네, 알겠고 앞으로 안 다치게 열심히 훈련 잘하세요. 네, 반갑고요. 자, 여기 또 우리 어서 낫길 귀여워. 바랄게요. 짱구 안녕. 짱구 인사 한번 친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짱구를 맡은 6살 소아준입니다. 너무 우리 귀여워요. 소아준 어린이. 하면서 좀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형아들이랑 간식 먹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간식 먹을 부모님들 때. 같이 할 때 제일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요? 연기를 잘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 꿈 이루시도록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린 친구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공연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는 물론이고요. 감동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부모님과 자제분들이 손을 잡고 내일 모레 이루어집니다. 이곳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오셔서 다 함께 제가 본 이 감정을 느끼시기를 꼭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마녀는 내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저 한번 꼭 보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저도 동심,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들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이 재미있는 줄거리로 풀어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참 무대 체질인 게
정말 잘 하다가도 딱 인터뷰만 하니까 제일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길 바라고요. 또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도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뷰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잘하세요. 네, 계속해서 활기 넘치는 소식 만나봐야죠. 그렇습니다. 험한 산세를 자유자재로 누비는 이 산악자전거 매니아들의 특별한 하루 따라가 봤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열린 산악자전거 대회 현장 바로 가보시죠. 더 이상 평범한 라이딩은 가라. 길을 벗어나 오프로드까지 점령한 거침없는 라이더들의 산악자전거가 떴다. 상쾌, 통쾌, 유쾌.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는 이곳 청송군에서 제10회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나고 재밌게 MTV 파이팅! 파이팅 넘치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래요? (335) 자전거와 사람들이 모여든 이곳은 아이스 클라이밍 산악 마라톤과 함께 청송의 산악 스포츠를 책임지는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리는 경북 청송군입니다. 대회의 첫날 한없이 높아만 보이는 태행산 꼭대기에서부터 엄청난 스피드로 내리막길 코스를 내려가는 다운힐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네요. 일단은 길이 잘 닦여 있고 그리고 경치하고 일단은 왔을 때 공기부터가 달라요. 스릴 있고 좀 위험한 상황도 많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첫 번째 선수 출발했습니다. 매캐한 흙먼지를 가르며 폭풍 질주. 국내에 있는 코스 중에서는 가장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 다운힐은 아무래도 그 스피드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간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빠른 속도에서 내 의지만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그 스릴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힐 경기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만큼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보호대랑 헬멧이랑 다 차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만 익히고 탄다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80km라고 하니 맨몸으로 맞는 그 속도감이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어느덧 경기를 마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에 친구한테서 이 코스가 너무 빠르고 위험한다고 많이 들어서 제가 very nervous. 근데 탈수록 더 쉬워졌어요. 지금 재밌게 탔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Yeah, very good. 청송 사랑합니다. 하나둘씩 내려오는 자전거들. 뽀얀 흙먼지처럼 마지막 열점까지 하얗게 불태우며 페달에 박차를 가합니다.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안 다치게 잘 탔습니다. 어디가 좀 힘들었어요? 지금 제일 코스요? 우리나라 제일 빠르고 재밌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찬물. 다 찬물이에요. 고마워요. 좀 마셔. 이게 중독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엔돌핀이나 이런 거에 스릴 있으니까 롤러코스터 계속 타고 싶은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대망의 기록 발표.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영민대에서 처음으로 1등을 했는데 기분이 나가버릴 것 같네요.
일단 뭐 예상치 못하게 1등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경치 좋고 코스 좋은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니까 상당히 뭐 힐링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MTB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이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는데요. 다들 어디서 오신 거예요? 군에서 왔습니다. 청주에서 왔습니다. 포항에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크로스 컨트리 경기가 열리는 날. 자원일과는 또 다른 매력의 팔도 사람들 총출동. 저도 뭐 골프든 여러 운동을 많이 해도 자동차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즐거운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건강, 에스라이.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고 나면 오늘의 주인공 자전거 차례 꼼꼼히 검차 후 스티커까지 붙여줍니다. 검차가 끝난 자전거는 정확한 결과 측정을 위한 번호표를 장착해 주는데요. 이제 준비 다 된 거 맞나요? 심판들이 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구부러지면은 저희가 그 숫자를 적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출발! 오늘 선수들이 달릴 코스는 청송의 자연 경관을 한껏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원스러운 대로변 코스를 비롯한 울창한 소나무 숲과 심한 계곡과 능선을 타는 태행산 인도 구간으로 설계돼 있어 산악 자전거의 묘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어때요? 재밌어요. 너무 상쾌하고. 코스 멋집니다. 진짜 초보자도 탈만합니다. 코스가. 예, 진짜 너무 좋아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고 다 좋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 등 다양한 지형을 배경으로 하는 크로스 컨트리에 딱 어울리는 태행산 코스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 오늘 경기인 크로스 컨트리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서서 얘기를 움직여 드려야 돼.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하고 나니까 허리도 근력 생기고 다리도 좀 튼튼해지고 그래 좋은 점이 많아요. 어느덧 경기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가벼웠던 발걸음으로 힘차게 밟았던 페달 무게가 이제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달리기에 완주 걱정 문제 없습니다. 페달을 밟아라. 완주했습니다. 화이팅! 최고입니다. 짱짱짱짱. I did better than I expected, so I will be back next year, I think. Really fun. Awesome race. Awesome race! 메달을 수여하며 스릴 만점 청송 산악자전거 대회 짜릿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금메달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우승해서 기분 너무 좋고요. 와보니까 공기도 좋고 코스도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고요. 많은 분들이 산악자전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0회째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송 산악자전거 대회. 똑같은 산길이라도 자전거로 빠르게 지나가며 느끼는 그 청량감은 색다른 매력이라고 하죠. 따분한 일상이 지겨운 사람, 산악 스포츠의 메카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네, 이 가파른 산길을 시속 80km로 달리면서 맞는 이 바람은 어떨까요?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런데 여성분들도 함께 하시는 걸 보면은 또 그렇게 험한 운동은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롤러코스터의 비유를 했잖아요. 굉장히 스릴 넘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매력이 굉장히 큰 운동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는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나에게 맞는 운동으로 일상에 활력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인데요. 오늘 이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한 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선미 홍보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유권자의 날입니다. 사실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유권자의 날이 어떤 날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매년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가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또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2012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치러진 첫 선거가 네. 재헌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그게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었습니다. 네. 이 선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헌법이 제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이 촛불 민심 그리고 탄핵도 있었고요. 이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이 유권자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 뭐 촛불 집회나 탄핵 등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의 투표율이 78.7%로 나타났고요.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서 기존의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60%가 안 됐습니다. 50% 후반대였는데요. 좀 낮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분위기를 이어서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죠. 네, 지금 59.9%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60% 한 후반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 지방선거가 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정부 동시지방선거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로 치러지는 어떤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시장 군수,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 비례도의원, 지역구 시군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시군 의원 이렇게 총 7개의 선거를 치러지게 되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방선거가 정말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1명, 그리고 교육감 1명, 시장 6명, 군수 8명 등 총 25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비례대표도 뽑게 되잖아요. 네. 비례대표 하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비례대표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비례대표제는 그 정당의 득표 율에 비례해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만큼 그 정당별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그 후보자 명부가 있는데요. 그 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의석 수만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정말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분들이 정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SNS나 인터넷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선거 운동 중에 하나, 이 매니페스토 운동 많이 듣곤 하는데요. 이 운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내세울 때 추상적인 공약이 아니고 어떤 목표나 그리고 뭐 그 공약을 이행하는 기간,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구체성을 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거고 반면에 유권자는 그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을 보고 그 공약에 따라서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약 중심 선거를 매니페스토 선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또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준비되고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다양한 저희가 선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방금 말씀했던 매니페스토 어떤 그런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도내 그 시군별로 유권자들의 공약 네. 우체통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공약을 받아서 네. 그것을 후보자들에게 도지사나 시군의 장 그리고 교육감 그 예비 후보자들에게 저희가 공약을 다 일일이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 저희가 인형 뽑기 기계를 이용해서 인형에다가 그 네. 후보자들의 공약을 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놓고 뽑아보게 함으로써 재미와 또 공약을 같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을 주나요? 뽑으면 가져갈 수 있으시는 거죠.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저희가 그 주요 명소에 그 선거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길이 있는데요. 먼저 수목원에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 선거 꽃길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객사길이나 영화의 거리에 있는 루미나리의 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루미나리의 길을 만들었고 한옥마을에는 옛 선거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요즘 그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중요하죠. 네. 그 청년들의 참여를 좀 높이기 위해서 청년몰에 네. 청년몰에 부지런한 빗장의 선거길을 만들었고 또 대학로에다가 젊음의 선거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그 거리에서 다양한 뭐 청년 콘서트나 시민 참여 축제 등 문화 공연도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선거 일정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네.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고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소 투표는 6월 8일과 6월 9일에 그리고 선거일 투표는 6월 13일에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네, 끝으로 전북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략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현명한 선택으로 이번 선거가 축제의 분위기로 아름다운 선거 그리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표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말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함께 준비하면서 이 선거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지방선거 투표 권리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후보자의 공약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한 비법으로 음식의 맛을 더하는 맛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숙성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결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각종 잡류부터 아삭한 김치까지 우리나라 음식에서 숙성과 발효가 빠지면 왠지 섭하죠. 여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숙성을 시켜 감칠맛을 내는 가게들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3인분 먹으러 왔는데 5인분 먹게 되네요. 부드러우면서도 좀 더 쫀득하고 좋아요. 다양한 숙성 방법으로 원재료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매력적인 숙성의 맛. 지금 맛보러 가보실까요? 숙성의 맛을 찾아 도착한 첫 번째 집. 아니,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는다고요?
사장님의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이 가게는 대체 어떤 숙성의 맛을 보여줄까요? 사장님, 여기 발효 숙성 목살 3인분 주십시오. 참나무 훈연 삼겹살 3인분이요. 네? 발효랑 훈연이요? 숙성 삼겹살을 많이 들어봤는데 발효 숙성도 있나요? 예, 저희들은 발효 숙성을 이틀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숙성 기계는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특허요? 예. 이 집 고기의 남다른 자부심의 근거는 바로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숙성고. 질 좋은 국내산 1등급 돼지고기만이 숙성고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데요. 그럼 그 숙성고 안을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 여기 찍으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이 안에 저희들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찍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가져가야 됩니다. 결국 숙성고 안을 찍지 못했지만 그 과정은 볼 수 있었는데요. 숙성고에서 24시간, 또 건조기에서 24시간, 총 이틀에 걸쳐 숙성을 시키면 육즙이 부드럽고 쫀득한 고기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발효 숙성은 고기가 품고 있는 맛있는 성분을 다 끌어내는 게 발효 숙성입니다. 고기 본연의 맛을 다 끌어내는 게 발효 숙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단맛과 짠맛과 감칠맛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풍미 또한, 고기의 풍미 또한 더 깊어집니다. 이번에는 참나무 훈연. 이 숙성기계 역시 사장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로 초벌을 하는 것이 아닌 향을 입혀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겉으론 구분이 힘든 숙성육. 과연 손님들이 그 숙성의 맛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생삼겹살과 발효 숙성 참나무 훈연을 직접 구워 비교해보기로 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데요. 뭐가 뭔지? 예. 숙성 방법은 달라도 굽는 조건은 통일. 동시에 불판 위에 올라간 고기들. 과연 손님들은 각각의 숙성 방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삼겹이요. 그냥 삼겹. 예. 숙성 삼겹입니다. 참나무 훈연 숙성 삼겹살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숙성의 맛을 만든다. 이 말이 들으러세. 느끼함부터 해가지고 그 육즙의 그 살아있는 맛, 그런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참나무 향을 품은 훈연 돼지고기와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들이 지글지글 손님상에서 익어가는데요.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치면 육질은 부드럽고 육즙은 풍부해진답니다. 부드럽고 딱 씹으면 그 육즙이 확 입안에 퍼지고요. 완전히 익은 고기들은 아프거든요. 근데 부드러워서 상당히 좋아요.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먹어도 좀 안 질리고 제가 봤을 때는 3인분 이상 먹으면 무조건 5인분 이상 또 먹게 되는 그런 고기인 것 같습니다. 숙성의 맛을 찾아라. 두 번째로 찾은 곳은 포항의 어느 한 횟집. 팔딱팔딱 싱싱한 횟감들이 가득한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숙성의 맛이 있나요? 여기가 숙성으로 맛을 내는 곳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걸 숙성하나요? 예, 저희 집에서 나가는 모든 음식은 게르마늄 돌로 숙성해서 나갑니다. 게르마늄 돌요? 예, 예. 바로 여기 있는 이게 바로 게르마늄 돌입니다. 이 집에서는 게르마늄을 가지고 회를 숙성시킨다고 하는데요. 청도와 원주에서 돌을 가져오신다는 사장님. 대체 언제부터 이 숙성 방법으로 음식을 만드셨을까요? 한 6년 전에 그 편마비가 와서 오른쪽을 수족을 거의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좋다는 거 다 먹어도 안 됐던데 두 지인이 소개로 게르마늄이 든 그 음용수를 먹고 나서 몸이 좀 좋아졌어요. 6년 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효과는 없었는데요. 그러다 게르마늄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몸이 좋아짐을 느낀 사장님은 그때부터 게르마늄 숙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답니다.
회를 좀 더 숙성하는데 더 식감을 좋게 살 수 없을까 해서 고민하던 중에 게르마늄으로 된 물을 가지고 숙성을 해보니까 맛이 월등히 좋아져 갖고 그때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게르마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게르마늄을 이용한 숙성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게르마늄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 싱싱한 회를 먹기 좋게 떠주세요. 접시 위에 게르마늄 볼을 넣고 숙성을 시키는데 주의할 점도 있다네요. 저희들은 숙성을 할 때 그 수족관에서 바로 잡아낸 싱싱한 그 회 고기를 생선을 바로 포를 떠서 바로 이 게르마늄 접시에 넣어서 바로 냉장고에서 한 3시간 내에서 4시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죽은 생선은 숙성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생선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숙성 과정이 끝나면 접시에 보기 좋게 한 점씩 올려놓는데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게르마늄 숙성회. 어떤 맛일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럼 손님들에게 직접 맛 평가를 부탁드려 볼까요? 때마침 점심시간을 이용해 횟집을 찾은 사람들,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숙성회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일반 회랑은 어떤 맛의 차이가 있나요? 처음 먹는 순간에 뭔가는 이제 좀 특이하네 했는데 먹을수록 자꾸 땡겨. 게르마늄 위에 오늘 숙성하는 그거 때문에 이게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또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뒷맛이 고소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게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게르마늄 돌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에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물회와 매운탕입니다. 매운탕을 끓일 때 그 게르마늄 원석을 넣고 끓여요. 매운탕의 그 특유의 그 비린내 같은 것을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물회에서는 반드시 그 게르마늄 보호를 갖다 항상 넣어 놓는데 그 게르마늄이 우러난 물은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맛이 나요. 게르마늄을 사용해 육수를 우려낸 물에는 비린내 없는 담백한 맛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숙성된 음식이 최고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즐길 줄 아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숙성의 맛. 다양한 방법으로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된 음식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숙성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서 잘 발효되는 거라고 합니다. 발효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숙성의 맛의 비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적당히 숙성시킨 고기는 풍미를 향상시키는 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생성이 된다고 하네요. 이 재료의 풍미와 식감을 잘 살린 이 숙성 음식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를 위한 행복한 쉼표로 받아봤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9님. 봄 만끽하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집 앞 개천길을 걷는 게 일상의 쉼표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노래 생각나네요.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유진 씨가 아까 좀 전에 말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했네요. 바로 자연. 걷기. 네, 이 산책 정말 좋죠. 사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손에 들고 집 앞 근처 이렇게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2828님. 얼마 전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이 뒤늦게 전주 완산칠봉에서 꽃 보고 왔는데 일상의 쉼표가 되네요. 너무 이뻐서 한 컷. 네. 전주 완산칠봉 정말 예뻐서 아마 이 장소가 쉼표가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폐렴으로 아프셨다고 하는데 잘 나으신 거죠.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꽃 보고 네. 사진도 찍을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은 완치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혹시 담배 피우고 계신다면 이제는 금연하시고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도 더
더욱더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2690님, 일상의 행복한 쉼표. 탁 트인 산에 오를 때 흐르는 땀방울과 발 아래 보이는 풍경만큼 행복한 쉼표는 없는 듯합니다. 등산말 하시는 거죠? 네. 도원 씨 등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등산 정말 쉼표 중에 쉼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혼자 하는 등산이 정말 좋아요. 이 사실 이렇게 도시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아요. 뭐 카페 들어가면 음악 소리 있고 지나가다가도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 등산하게 되면은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새소리, 네, 물소리.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 들리고 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까지 들리는데 심하면은 자기 호흡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생각도 정리하고 땀도 흘리면서 정말 건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 무엇보다 건강한 쉼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등산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3671님, 익산 서동축제 다녀왔어요. 우리 귀요미들과 함께하는 축제와 여행이 저에게 쉼표가 되네요. 익산 다녀오셨구나. 네, 주말 동안 정말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 이 미래의 서동 그리고 선화 공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나중에 이렇게 더 멋지고 의젓하게 클 걸 생각하면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또 다른 쉼표를 찾으러 한번 나들이 다녀오시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이제 축제 기간이니까요. 네. 이 검색을 해보시면 또 저희 전북 게시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소식을 알려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번 주말에 또 아이들과 즐거운 문화 이 추억거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7136님, 우리 강아지랑 오후에 집 앞 산책하면서 이 숲속에 온 기분을 느끼는데요. 제 일상의 쉼표가 됩니다.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친구랑 약속 잡아서 같이 산책하려고 하면 또 약속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친구가 좀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강아지는 항상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들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데 저는 또 이거 하나가 또 걱정이 돼요. 요즘 이 산책 나가시면은 이 목줄은 꼭 하셔야 되고요. 또 배변 주머니 꼭 하나 휴대하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물론 휴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이 집 앞 지나가다가 이 강아지 친구들 만나고 친구도 생기게 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반려견과 즐거운 산책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내 문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전북 게시판 순서입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를 위한 행복한 쉼표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2828님 그리고 7136님 두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요 며칠 미세먼지 없고 또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화창한 날씨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토요일 밤부터 이 비가 예상되고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 오고도 포근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